특정 음식과 깻잎을 함께 섭취하여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독특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사랑받는 깻잎은 별표 식탁의 명약 별표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깻잎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식재료로 사용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약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깻잎을 단순히 고기를 싸먹거나 국에 넣어 향을 더하는 용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깻잎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피톨이라는 성분은 몸속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어 천연 항암제로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로즈마리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하루 5장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만 여겨온 깻잎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들이 있으며 심지어 섭취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깻잎의 올바른 섭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깻잎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깻잎을 보약처럼 먹는 특별한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깻잎 5장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뼈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은 30대의 골밀도가 최대치에 달했다가 50대가 되면서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며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50대 이후부터는 뼈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깻잎은 그중 하나로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배나 많습니다. 깻잎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유의 칼슘 함량의 2배이며 시금치에 들어있는 칼슘의 무려 7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고기나 식사를 할 때 깻잎과 같은 쌈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들기름이 오메가-3가 풍부하여 뇌신경세포를 원활하게 만들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깻잎 역시 들기름 못지않게 오메가-3 함량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더해 깻잎에는 치매에 좋은 독특한 성분인 로즈마리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로즈마리 허브꽃에 함유된 것으로 로즈마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주성분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로즈마리산이 깻잎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 뇌세포의 대사 기능을 촉진하여 기억력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막아주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인지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 대부분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아세틸콜린 결핍으로 인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깻잎 5장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 속에는 피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은 몸속에 퍼져 있는 암세포만을 골라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깻잎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벤조피렌 등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구운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깻잎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깻잎이라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깻잎 장아찌는 훌륭한 밥도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먹는 깻잎 장아찌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깻잎 장아찌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약 18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고나트륨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졸중과 고혈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 장아찌는 가급적 적게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깻잎 장아찌에는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가 사용됩니다. 솔빈산 칼륨이나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화학 물질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 체내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 장아찌를 드실 때는 시판 제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으며 만들 때도 소금과 설탕의 양을 줄이고 빨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상추, 시금치, 그리고 깻잎은 잔류 농약이 많이 묻어있는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검사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발된 건수가 470건이 넘었으며 깻잎 역시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잔류 농약이 묻은 채소를 섭취할 경우 피부 질환은 물론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마트에서 산 채소를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 먹지만 단순히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으로는 잔류 농약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깻잎을 씻을 때는 올바른 세척법이 중요합니다. 깻잎을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으면 됩니다. 특히 깻잎 뒷면을 서로 비벼가며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칼륨과 엽산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인체의 필수적인 무기질로 신경과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권장량보다 칼륨을 초과하여 섭취하더라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과 관절의 연골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에너지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발생하는 동물성 지방과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벤조피렌, 1급 발암 물질, 이 문제입니다. 이때 깻잎과 함께 먹으면 유해 물질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깻잎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돼지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불순물과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육류 단백질을 대체하기 좋고 소화가 잘 되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도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입니다. 또한 식물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갱년기 호르몬 균형 유지 및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좋은 두부를 깻잎과 함께 먹으면 마치 보약과 같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리놀레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두부에는 부족한 항암 효과를 깻잎이 채워주어 깻잎의 피톨과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속 독소인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하는 데 시너지를 냅니다. 앞으로 깻잎 두부 무침이나 깻잎 두부 조림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 및 변비 예방에 좋으며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깻잎이 보충해 주는데 특히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은 시력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깻잎과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유익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므로 깻잎가지 볶음을 꾸준히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가지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과 함께 가지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2가지, 그리고 가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가지의 놀라운 효능,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면역력 덕분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뿐만 아니라 성인병에도 취약해지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주원인은 불규칙한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며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가 면역세포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고 피부병, 두드러기, 대상포진 등이 쉽게 생기며 식중독에 취약해지고 증상이 오래갑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수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면역세포 생성에 중요한 단백질과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및 항산화 성분이 많은 가지와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은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면역세포의 약 70%는 장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지 같은 채소를 자주 섭취하여 튼튼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이용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이용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 귤, 사과, 바나나, 견과류 등 심장병의 주원인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체내 노폐물인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대장벽의 지방을 흡착하여 비만을 예방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 고구마, 감자, 가지를 비롯한 채소류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 변의 부피를 키워 부드럽게 만들고 장통과 속도를 높이며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변비를 해소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600만 명 이상이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20대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관리가 소홀하면 고혈당으로 인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된 발병 원인은 서구화된 고지방 식단과 운동 부족입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자주 섭취하고 지방이 많은 고기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 가까이 되어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쉽게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가지는 표고버섯, 호박, 멸치, 고사리, 브로콜리 같은 음식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당뇨 예방 식단이 됩니다. 몸에 좋은 가지라도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이용한 요리 시 사용하는 식용유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하는 콩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높아 몸속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시판 콩기름은 제조 과정에서 유기용매를 사용해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산화적 안정성이 가장 낮아 쉽게 변질되고 산패됩니다. 일부 제품은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를 통해 추출되기도 하며 장기간 섭취 시 치매 발병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놀라유와 포도씨유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높지만 고온에 취약하여 가열 시 산패되는 정도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는 정도가 식용유 중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포도씨유로 튀김이나 고열 요리를 할 경우 뇌졸중, 심근경색,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요리할 때 추천하는 건강한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지만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튀김과 같은 고온에서는 산패되므로 중불 이하의 간단한 요리에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유. 고온의 요리 시 사용하기 가장 좋습니다. 참기름보다는 들기름. 밥을 비벼 먹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기름은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오메가-3 비율이 훨씬 많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은 훨씬 적어 건강에 좋습니다. 이때 들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볶은 것이 아닌 섭씨 49도 이하로 착유하는 냉압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볶아 제조한 기름은 산패된 채로 만들어져 오메가-3 지방산이 사라지고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가지 튀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여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간식이지만 가지 튀김은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 이유는 가지의 특성상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기름은 오메가-6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의 기름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름을 고열로 튀겨낸 가지는 영양 성분이 파괴되어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가지 튀김을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섭취하게 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가지의 항암 및 치매 예방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과 고소한 향이 특징이며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여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에 좋은 들기름을 중불에 살짝 볶은 가지에 한 숟가락 정도 뿌려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하여 장 청소를 해주고 장내 염증 위험을 낮춰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들기름 역시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나쁜 공기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및 암까지 유발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으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하며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매우 귀한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예로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온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청소하며 항암 작용과 함께 몸속에 쌓여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와 마늘을 함께 중불에 볶아 먹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 치료제를 만들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가지와 마늘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지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많은 효능을 제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감 또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가지 1개 정도까지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식탁의 명약으로 불리는 깻잎과 기적의 식품인 가지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함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최악의 궁합, 그리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통해 깻잎과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보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깻잎과 가지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0일